지금부터 69년 전 1951년 4월 12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잠메다 광장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에티오피아 최강의 강류부대를 한국으로 파병하기 위한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는 다음과 같이 절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이탈리아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 국제연맹의 지원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외로이 싸웠노라. 우리는 약자의 서러움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안보를 주장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집단안보가 유엔 헌장에 성문화되어 유엔의 기본 원칙이 되었으므로 아무리 작고 약한 나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제군들은 유엔의 집단안보 원칙에 따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집단안보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 장두에 오르는 것이다. 가서 영웅적인 행동으로 침략군을 격파하고 집단안보를 완수하라.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이와 같이 절규하며 출정식을 한 날은 바로 15년 전 국제연맹은 에티오피아를 조금 더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1936년 4월 12일은 국제연맹은 에티오피아를 도와줄 수 없다고 통보한 날이었고 15년 후 1951년 4월 12일은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출정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불세출의 영웅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데스다와 메코논 형제는 다른 강류부대원들과 함께 침략자를 응징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출정식이 있기 전에 두 형제는 한국전 참전을 결심하고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심정에서 1950년 아디스아바바에서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형 데스다가 그 사진 뒤에 친필로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약자의 서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단 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그 서명에 풀어 넣었습니다. 15년 전 조국 에티오피아가 아무런 힘도 없이 이탈리아에게 침략당했을 때 국제연맹에 에티오피아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호소했으나 에티오피아를 도와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한 나라의 서러움을 그때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약한 나라 대한민국이 침략당한 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뒤에 두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군함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조국 에티오피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생각하며 인류 평화를 위해 스스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집단 안보를 실천하기 위해 황실 건의병이라는 멋진 직장도 버리고 만류하는 가족을 뒤에 두고 죽음이 기다리는 한반도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열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전 처음 보는 눈이라는 물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으나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열한 전투에서 형 데스다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족의 만류도 뿌리치고 한반도로 향하였던 데스다라는 젊은이는 영원히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침략자에게 항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황제의 명령대로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형은 포탄에 온몸은 걸레 조각처럼 찢어지고 피범벅이 된 채로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1년이 지나 2차 강류부대가 도착하자 1차 강류부대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동생 메코노는 자기만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동생 메코노니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자 형의 아내는 앞날이 막막하여 어린 자식 데르제 데스다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형의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서 공중분해가 되었고 조카 데르제 데스다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동생 메코노는 혼자 돌아온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4차 강류부대로 다시 지원하였습니다. 형의 뒤를 따르겠노라고 지원하였으나 막상 다시 와보니 휴전 상태가 되어 형의 뒤를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공산정권의 핍박과 배고픔과 이웃의 조롱 속에서 삼촌 메코논과 조카 데레제 데스다는 죽지 못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났던 저희 머리에도 온통 하얀 서리가 내릴 정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저는 또다시 네 번째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저는 죄송함과 감사의 절을 하러 아디스아바바로 가서 참전 용사들의 각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 반동분자라고 조롱하던 이웃과 원망을 퍼붓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그분들의 외로운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비록 가난에 찌들고 늙고 초라한 노인이지만 그분들은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의 변곡점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려는 변곡점에서 그분들은 피를 흘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오신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갓을 쓰고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의 은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매코넌 씨를 만났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혹독한 세월에도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굶주리며 살아오신 초라한 노인이지만 그분의 눈물 속에 우리의 과거가 있었고 그분의 과거 속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매코논 씨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매코논 씨도 울었습니다. 매코논 씨의 아들도 울었습니다. 옆에서 사진을 찍던 신봉섭 선교사님도 울었고 가이드로 우리를 인도하던 에프렘 아크릴로도 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보내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감사의 성금에 이제야 많은 위로를 받고 눈시울을 적십니다. 며칠 후 고아로 자라는 데레제 데스타시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데레제 데스타시를 붙들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고아가 되어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온 데레제 데스타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고아로 자라난 그에게 아들, 딸을 넷을 두었더군요. 비록 자신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는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곱게 키웠더군요. 한국이라고 하면 소름이 끼치고 치를 떨었지만 이제 데리제 데스다시는 지나간 아픔과 눈물을 이기고 삼촌과 함께 한국 사람인 저의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6.25 전사자들의 자녀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ve got too much pain from the Korean War, but I can give you only painkiller. 여러분은 한국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 페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진통제, 페인킬러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통제 몇 알씩 나눠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 앞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집단남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저는 집단남부의 최대의 희생자들 앞에서 죄송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비석 앞에 서 달라고 요청하자 아버지의 비석을 찾느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다가 급히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오시오 해물라여 올라가세 오시오 호랑 타고 그리 좋다 오시오 왜 아버지 비석의 위치도 모를까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버리고 간 아버지도 밉지만 저 자식을 버리고 한국을 위해 죽었다고 해서 자기들을 찾아주는 한국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비석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위치를 알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의 비석이 그 자녀들에게는 단지 돌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망스럽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버림받았던 아버지의 흔적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서러움과 원망과 고통의 과거를 떨치고 이제야 아버지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오시오 팔보능성 올라가자 오시오 해물라여 올라가세 오시오 호랑 타고 그리 좋다 오시오 희능산을 올라오니 오시오 경치 좋고 방석 좋네 오시오 대명산이 불명하다 오시오 만년집을 찾아오니 오시오 경치 좋고 방석 좋아 오시오 한봉에다 다 올랐다 오시오 켜놓고 저는 69년 전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출정식을 하던 잔메다 광장을 가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시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잔메다 광장에는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을 지켜준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와 253전 253성 무패의 강류부대의 용사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온 제가 감히 그곳에 섰습니다. 이곳 잔메다 광장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침략자에게 항복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기든지 죽든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외치던 세계 평화의 영웅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떠난 자리에는 누더기를 입은 꼬마들이 축구공을 차면서 놀고 있었고 하늘에는 무심한 구름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은냐 여가신 메소아트네 안느레삼